안녕하십니까. 최첨단의 성형지식을 전달하는 은하성형외과 정혜철 원장입니다. 오늘은 소세지 쌍꺼풀 대체 왜 생기는가, 누구 잘못 때문에 생기는가, 누구의 과실이 맞나에 대해서 민감한 주제지만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소세지 쌍꺼풀을 치료하기 위해서 쌍꺼풀이 너무 두꺼워서 수술을 받으시려는 분들은 보통 기분이 좋게 오시진 않죠. 아무래도 쌍꺼풀 수술을 했는데 그렇게 되시면은 당연히 기분이 좋을 수는 없고, 이전 병원에서 해결이 좀 될 수도 있지만 안 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이제 저한테 오시는 경우에 궁금해 하시는 부분은 당연히 첫 번째는 이게 어떻게 해결이 돼야 되는지이기 때문에 그게 상담의 주된 내용인데, 방금 전에도 이제 상담에서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이전에 이렇게 수술하신 병원에서 조금 탓을 했고 그래서 컴플레인을 본인들이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이게 그 원장님이 잘못 디자인을 하고 실수를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거냐라고 이제 물어보신 분들이 있죠. 근데 어쨌든 성형외과는 결과기 때문에 결국은 정말 뭐 살성이나 아니면은 본인의 체중이나 뭐 본인의 상태 변화가 갑자기 확 생기거나, 아니면 본인이 이제 눈 뜨는 연습을 너무 안 하거나 이렇게 해서 모양이 망가지는 경우도 물론 일부 있지만, 어쨌든 그렇게 만들려고 하지 않는데 그렇게 만들어졌으면은 뭐 일정 부분 결국은 수술한 사람이 책임 소재를 지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래서 재수술을 보통 해주거나 리비전이나 AS를 해드리는 경우가 많은데, 그럼 왜 그런 실수들이 일어나는가라는 관점에서 조금 봐야 되겠죠. 이게 이분이 막 완전히 정신이 없어서 그냥 두껍게 딱 잡아버려서 되는 경우라기보다 생각보다 이게 자주 그런 일이 생기는 패턴들이 있어요. 제가 이제 관찰을 해보니까 일단 사람의 눈꺼풀 피부라는 게 딱 우리 종이장, A4 용지 종이장처럼 고정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7mm는 항상 7mm고 이게 아니라 어떤 라인은 잡아봤더니 괜찮았지만 이 피부가 늘어난다는 거죠. 눈꺼풀 피부 보면 되게 잘 늘어나요. 거의 한 2배, 3배까지도 늘어나는데, 딱 적당히 잡았을 땐 괜찮은 라인이었는데 이게 피부가 쫙 늘어나서 고정이 되고 나니까 너무 두꺼운 거죠.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디자인의 에러가 약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의 에러가 피부가 늘어나는 성질 때문에 일단 첫 번째로 좀 생길 수가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눈 뜨는 동작이 상황에 따라서 달라요. 그게 되게 다른 사람도 있어요. 보통은 그렇게 다르지 않은 경우도 많은데, 어떤 분들은 눈에 힘을 빼고 이렇게 다니면 되는데 성형외과 오면 이제 토끼 눈으로 뜨는 거죠. 디자인을 한다고 봤을 때 본인 파워, 풀 파워의 200%로 완전 맥시멈 풀 파워로 뜨니까 그걸 기준으로 보면 쌍꺼풀이 적당해 보이는 거예요. 오히려 얇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높여볼까, 좀 더 높여볼까 하는데, 사실 이분은 일상생활을 그 파워로 하진 않는 거죠. 보통 이제 일상생활 다닐 때 그 성형외과에서 의사 선생님 앞에서 했던 눈 뜨는 힘보다 반밖에 안 되는 힘으로 뜨고 다니니까 이제 이렇게 그 쌍꺼풀이 갑자기 확 두껍게 자리가 잡혀버리고 두꺼운 만큼 이제 소세지처럼 깊게 고정이 돼서 뚱뚱한 모양으로 되는 경우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피부가 늘어나는 특성, 그리고 눈 뜨는 힘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잘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 또한 피부를 쫙 늘려도 보고, 자 지금 최대한 힘 빼보세요 라는 요구를 반드시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부지 같은 기구로 딱 쌍꺼풀 잡죠. 그걸 좀 힘을 주면서 눈의 힘을 최대한 뺐을 때가 가장 두꺼운 버전인 거죠. 그 두꺼운 버전일 때 소세지가 안 돼야지 소세지가 절대 되지 않는 쌍꺼풀이 만들어지는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눈매 교정을 너무 과대평가했을 때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눈매 교정이라는 거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눈 뜨는 근육의 힘을 파워업을 해주는 거죠. 눈을 조금 더 크게 뜰 수 있게. 반대로 쌍꺼풀이 약간 두꺼워도 눈을 크게 뜨면 쌍꺼풀이 적당히 얇아지죠. 그래서 쌍꺼풀을 약간 두껍게 하고 눈매 교정을 세게 해서 나는 적당한 라인을 만들어야겠다라고 수술을 설계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저도 그렇게 많이 하고 있고, 좀 화려하게 라인을 원하는 경우에 그렇게 하는데, 근데 이 눈매 교정의 효과라는 게 직후가 다르고 한 달째가 다르고 6개월째가 다른데, 처음에 눈매 교정의 효과는 약간 과대평가가 돼 있어요. 그래서 과교정이 되지 않는다면 그 실의 힘 때문에 처음에 꽉 조여서 보이는 눈매 교정 효과가 실제로 마지막까지 가는 효과라고 착각을 하고 수술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적정한 라인보다 높게 잡게 되고, 그 높게 잡게 되는 라인은 그대로고 처음엔 눈매 교정 효과가 세게 나오는데 점점 원래대로 실의 힘은 나중에 잃게 되거든요. 그 다음에 눈 뜨는 근육은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히면 조금 약해지게 되면서 소세지 쌍꺼풀이 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피부의 문제, 힘의 문제, 눈매 교정의 문제, 이런 것들을 면밀히 평가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뭐 한 가지만 더 붙이자면 양쪽 눈에서도 어떤 눈이 약하고 센 눈이 있어. 약한 눈이 있다는 건 제가 이제 다른 영상에서 소개를 해드렸죠. 그 약한 눈이 더 실제보다 조금 더 두꺼워질 수 있다는 가정하에 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런 설계가 조금 미흡했을 때 그런 소세지 쌍꺼풀이 나올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뭐 누구의 과실이 얼마나 되냐, 내가 눈 뜨는 연습을 안 해서 그러냐, 어떠냐, 살성이 어떠냐,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거를 어떻게 잘 해결해야 되는지의 관점에서만 저는 보기 때문에 결국에 두 줄 따기로 해야 될지, 아니면 결제를 적절하게 해야 될지, 부분적으로 어떤 커브를 어떤 각도로 가야 될지, 눈매 교정을 어디에서만 딱 포인트로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상담 때 상세히 설명을 주로 해드리는 편입니다. 지금까지 소세지 쌍꺼풀의 원인에 대해서 설명드린 은하성형외과 정혜철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